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건강 주제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최근에 이 시간 통해서 관절 그리고 뼈 건강에 대해서 몇 차례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위 중 하나인 이 손에 대한 질환 알아볼까 합니다. 네, 이 손이 사실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일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신경을 좀 많이 못 쓰는 맞아요. 그런 부위인 것 같습니다. 자, 손 질환, 손 건강에 대해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양대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손과 관련된 질환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주일 전에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 챙기느라 음식을 많이 하셨던 어머님들, 그리고 집안일 하셨던 아버지들, 손이 아프거나 저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평소에 손을 이용해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채나 라켓을 들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잘 생기는 질환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 방아쇠수지, 득계리병시병이라는 손목 건초염 등이 있겠습니다. 네, 손 관련 질환도 뭐 한 가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처음 들어본 병이에요. 네. 득괴르뱅시병, 이거는 뭐예요? 말하기도 힘드네요. 그러니까요. 발견한 사람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진 득계르뱅시병, 즉 손목 건초염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그라미 친 부분, 그 손목 부위에 이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힘줄을 싸고 있는 그림에서 보라색 네. 색깔로 칠해진 그 구조물이 두꺼워져서 엄지손가락으로 하는 힘줄을 압박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손목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통증이 퍼지고 도마를 손으로 든다든가 손잡이를 돌리는 등의 힘이 들어가는 동작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가끔씩은 통증이 있는 부위에 접살만한 혹이 만져져서 병원에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혹이 네. 생겨날 정도면 많이 심해지는 거겠죠? 네, 염증이 심해져서 안에서 물이 고여서 아. 혹처럼 만져지는 경우고요. 예. 원래는 물건을 들고 나르거나 아니면 피아노 연주자,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 어머님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대중화로 젊은 사람들한테도 엄지손가락을 많이 쓰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쉽게 할 수 있는 자가진단법으로는 엄지손가락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움켜쥐면서 주먹을 쥔 뒤에 손목을 아래로 구부렸을 때 엄지손가락 쪽에 손목에 통증이 발생을 하면은 득계르뱅시병이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랑 손목이 연결되는 이 부위가 아프면은 일단 의심을 해볼 만하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아픈데요? 너무 세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조금만 해도 아픈 네, 거군요. 예, 예, 맞습니다. 많이 내리면 다 아프네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아프신가요? 하면은 저는 별로 안 아픈데요. 제일 환자분들은 심각한 보통 건가요, 그러면? 되게 깜짝깜짝 놀라실 정도로 통증이 생기죠. 아, 그 정도로 통증이 정도는 많이 느껴져야 아니시죠? 네네. 괜찮은 것 같긴 네. 한데 예, 조금 더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손목 건초염 이야기하셨는데 치료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손은 진짜 많이 쓰는 신체 부위 중 하나잖아요. 네. 재발 가능성도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치료법으로는 우선 손을 많이 써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엄지손가락과 손목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을 고정하는 보조기 같은 거를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염 진통제나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손은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재발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치료에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부위를 국소 마취한 다음에 저 사진에서처럼 보라색 부위 구조물을 절개해주는 간단한 수술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절개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절개. 그러니까 이게 저 보라색 구조물이 힘줄을 목조르고 있기 때문에 절개를 해줌으로써 힘줄이 좀 숨을 쉴 수 있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손목 건초염 알아봤고요. 다른 질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아쇠 수지 증후군 어떤 질환인가요? 방아쇠 수지는 손목을 구부리는 굴곡근이 염증이 생겨서 두꺼워졌다든가 아니면은 A1 할차라는 굴곡근을 잡아주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저 힘줄을 이렇게 압박을 해서 생기는 그런 질환입니다. 손잡이가 달린 기구나 운전대 등을 장시간 이 손에 쥐는 직업, 그리고 골프채나 라켓 등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 손가락을 힘을 꽉 주는 상태에서 그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 잘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만나봤던 손목 건초염 경우는 손목을 많이 써서 혹은 무리하게 써서 발생하는 질환이고 네. 방아쇠 수지 요거 관련된 것은 손가락을 많이 쓰거나 무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방아쇠를 이제 손가락으로 당기니까 그 질환에서 이름을 따왔겠어요? 방아쇠 수지라는 이름은 증상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총 방아쇠를 당길 때처럼 네.
처음에는 잘 안 구부려지다가 어느 순간 딸깍하고 구부려지는 증상을 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좀 뻣뻣할 수도 있겠고요. 예. 사진에서 표시된 부위, 손가락의 기저부가 통증이라든가 아니면은 혹 같은 게 만져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리는 힘줄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손가락 관절 자체의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시고요. 이 질환 역시 손가락에 생기는 건초염의 일종이기 때문에 치료는 소염제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된 경우에는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A온 할차라는 구조물을 절제를 해줌으로써 힘줄이 좀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질환 알아봤고요. 제일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던 질환인 것 같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 앞서 설명해 주신 두 가지와는 또 다른 질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손목 한 가운데에는 뼈와 인대들로 구성된 수근관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작은 통로에는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굴곡근과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 손을 많이 씀으로써 힘줄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수근관이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을 해서 생기는 병이 손목 터널 증후군입니다. 네, 저렇게 지금 단면을 잘랐을 때 봤을 때 저 네. 부분이 부어오른다는 건가요? 저 노란 게 신경인데요. 네. 그 위에 쌓고 있는 막이 두꺼워짐으로써 신경을 누르는 이렇게 거군요. 압박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증상으로서는 가장 특징적인 것이 손저림인데요. 사진에서 지금 빨갛게 표시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의 저림감을 많이 호소하시고, 네. 그리고 감각이 좀 무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네. 심한 분들은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거나 깬 다음에 손을 이렇게 턴다든가 주무르기도 하시고요.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사진에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어머. 엄지손가락 아래 부위가 저렇게 볼록한 게 부풀었네요. 예, 부풀어 있는 게 정상인데, 아, 정상인데. 예, 예. 그 신경이 눌려 있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오른쪽처럼 그쪽 부위 근육이 마비가 됨으로써 저렇게 볼록 들어가게 됩니다. 저렇게 볼록 들어가는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이 힘이 떨어지고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중 50대 여성이 전체 환자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폐경 후에 여성의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둘째는 가사노동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손을 많이 쓰는 남성분들에게도 가끔씩 생기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도 최근에뿐만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자주 손이 좀 저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보시면서 손목 질환에 대한 나도 좀 그런데 하시면서 꼭 체크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일상생활할 때 손 불편하면 진짜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네.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터널 증후군은 손에 계속 저림감이 지속되기 때문에 일단 환자분들도 힘들고, 치료가 늦어졌을 경우에는 근육의 마비가 옴으로써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자가진단법으로는 손목을 손바닥 쪽으로 이렇게 구부리면서 1분 정도 있었을 때 손가락 끝에 저림감이 심해진 경우에는 양성 반응으로 볼 수 있고, 손목 터널 증후군을 강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치료 방법으로는 손목을 고정하는 보조기, 그리고 소염제나 주사 치료 등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저림감이 심하거나 손 근육 마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횡수근 인대를 절제해서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다들 지금 다 한 번씩 해보시고 손을 잡고 이렇게 보게 되실 것 같은데, 네. 결국 이 세 가지 질환 모두 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세 가지 질환 모두 손을 많이 써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힘줄이나 신경, 주변 구조물로 인해서 힘줄이나 신경이 압박돼서 발생하는 것이고, 주로 40대나 60대 여성분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방아쇠 수지는 요즘에 골프를 젊으신 분들 많이 치기 때문에 젊은 분들한테도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차이점은 건초염과 방아쇠 수지는 단순히 힘줄만 눌리기 때문에 좀 늦어지더라도 병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는데요. 터널 증후군은 신경이 압박됨으로써 근육이 죽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육이 한번 죽고 나면은 수술을 하더라도 다시 재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 증후군은 좀 더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손과 손목 건강 이야기 해봤는데 운동법, 예방법, 그리고 좋은 습관 같은 거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방을 위해서는 손가락과 손목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운동이나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써야 한다면 똑같은 자세나 아니면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을 피하셔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손을 쓸 때는 보통 구부리는 자세를 많이 쓰거든요. 스트레칭은 이 반대로 손가락을 뒤로 제껴주는 이런 제끼는 스트레칭을 것이 좋군요. 예, 뒤로 중간중간에 해주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손가락이나 손목에 좀 무리가 간다 싶으면은 보호대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기 전이나 평소에 따뜻한 물이나 아니면 파라핀 같은 그런 치료법을 통해서 이 손가락이나 손목 주변에 인대나 근육들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고 또 인대와 근육 풀어주는 이런 동작들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양대석 전문의와 함께 손과 손목, 손가락 건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